네, 2부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약간 공포스럽기도 하고. 지난주 좋더니 딱 한 번이야 우리는. 그러니까요. 오늘 시작부터 시장이 굉장히 출렁거렸었는데. 우리 월요일이나 화요일로 바꿔달라 그럴까? 그렇게 해줄까요? 몰라. 그래도 수요일날 저희를 기다리시는 분이 있어서 제 수요일 꽤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좀 중심을 지켜야죠. 좋아요. 네. 네. 이분 두 분 모시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님, 그 다음에 안지원 신한금융투자 PB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뭐 표정을 얼굴 안색은 좀 괜찮으신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헤어스타일도 오늘 깔끔해졌고 네. 오늘 많이 좋아졌어. 헤어스타일은 네. 해주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 거지요. 네. 어째? 원래는 지저분하게 다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더분하게. 그러니까 원래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이상하게 머리가 이상하게요? 네. 평소에 제가 어떻게 박사님께 이미지를 보였길래 평소에 어떻게 보이긴요. 뭐 원래 생긴 원판대로 보여주는 거지 뭐. 원빈이요? 뭐, 예. 와, 이거 네. 어떻게 하시려고. 죄송합니다. 예. 원빈 모욕 이런 거 안 알겠습니다. 되는데 네. 원빈은 지켜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일단 오늘 시장 출발하자마자 그냥 쏟아졌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됐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폴란드에 미사일이 2발 떨어졌다는 뉴스로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확대될까 우려를 했었는데 네. 한 11시쯤인가요? 러시아가 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좀 바이든 나오기 대통령이 시작했습니다. 네. 싹 다 나토 회원국 모아가지고 그렇죠. 말 맞췄죠? 네. 근데 그 전까지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가 좀 단체적으로 좀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정말 러시아가 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그렇게 얘기해야지.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결국엔 우크라이나 미사일이라고 밝혀진다면 바이든 주장처럼 그럼 약간 조금 이상한데요. 자작극. 자작극이에요? 뭐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네. 젤렌스키가 과연 몰랐을까요? 이게 우크라이나 근데 거였다는 걸? 우크라이나 미사일이 따로 있어요. 어차피 다 러시아제 갖다 쓴 거 아니에요? 근데 시스템이 똑같대요. 러시아가 네. 다 갖다 쓴 거죠. 네, 그러니까 같은 시스템이어서 누가 쐈는지, 그러니까 어차피 요격용으로 들어갔을 것 같은데 지금 얘기는 튕겨 나갔다. 이렇게 휙 날아가는 거 요약했는데 네. 이렇게 네. 그래서 결국은 우크라이나 거다. 라는 쪽으로 얘기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이 국제관계의 이 음모론이란 그렇죠.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모론이 진짜 재밌는데. 그러니까 발표 나오기 직전까지 미국 국무장관하고 러시아 국무장관하고 둘이 전화 통화하고 네. 야, 니네 다시 안 할 거지? 그러니까 안 할게 실수였어. 그래 알았어. 이러고 이제 덮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이건 음모론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의 입장에서 이게 러시아 거다라고 얘기 나오는 순간 전쟁. 나토가 개입 안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나토 개입이에요. 그러면. 폴란드는 나토 국가죠. 국가. 그렇죠. 네. 나토 개입이에요. 그러면 어떡하려고. 또 옆에 헝가리가 잔뜩 긴장했더라고요. 그렇죠. 헝가리 또 힘들어하죠. 그렇죠. 그러면 방산의 기회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고. 저희 확대되면은 진짜 아이 나토 개입하면은요 우리 종합직수 반토막입니다. 겨우 잡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또 연말로 가면서 정전 휴전 분위기 막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크리스마스 전에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요게 또 터지면 확대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팀장님? 뭐 그런 걱정을 했었죠. 그래서 아침 네. 출근할 때 이 폴란드나 이제 헝가리 이쪽에 공장 있는 회사들 좀 긴장하고 봐야겠다는 LG? 생각을 했거든요. 에너지솔루션. 여러 가지가 있죠. 2차 다 전지 있죠. 섹터에서도 있고. 동방회사도 있고. 네. 네. 네, 근데 뭐 다행히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도 그냥 코스피 이걸로 끝일까요? 그냥 이렇게 딱 덮어서 끝. 그렇죠. 잘 덮어서? 예. 그래 주세요, 제발. 제가 그러라고 하면 그러는 건가요? 더 이상 이제 뭐 스트레스 받고 이러고 싶지가 않아요. 어제는 장은 그래도 많이 돌리고 끝나지 않았어요? 낙폭을 좀 줄였어요.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근데 줄였죠. 한 이틀 동안 변화가 장중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아요. 어제도 그랬고 어제도 한 1,800억, 오늘도 장중에 한 2,700억 뭐 이렇게 쫙 밀렸다가 네. 종가로는 한 몇백억 정도로 샀는데 근데 요런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갭상승이 한번 딱 나고 위에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 예전마다 항상 기억이 그래요. 개인들은 하락에 베팅합니다. 네, 이거 어차피 갭 메꾸고 내려올 거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일 동안에 네. 개인들이 곧버스를 네. 6,400억 샀습니다. 어떻게 잘하는 일인가요? 잘하는 일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거 위험하다라고 보십니까? 반대로 네. 레버리지는 네. 5천억 팔았습니다.
올라왔으니까 뭐. 그렇죠. 뭐 이제 수익 내서 올라온 걸 수익 팔았을 때. 뭐 예. 난 거니까. 근데 그 팔아다가 지금 일로 옮겨간 거죠. 네. 어떻게 될까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먼저. 아, 유윈. 네. 네. 그래서 아마 근데 지금 기조는 만약에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오늘처럼 크게 뭐 팔 거 없다. 이런 틀을 그냥 끌고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숨 돌리는 건 있지. 다음으로 진입하려고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떤 다시 좀 설명해. 숨들 잠깐 쉬어가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예. 다음으로 더 높은 단계로는 가지 한 단계 않을 거다. 레벨업 시도.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여기서 시장과 심리를 끄는 건 외국인들밖에 없습니다. 네. 네. 외국인들 사면 또 끌려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산다는 쭉 얘기잖아요. 밀리고. 한판 어제는 레벨업 쉬었고, 한다. 예, 어제는 하루 쉬었고 오늘 또 다시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쉬다가 레벨업 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고퍼스도 싫어하고 레버리지도 싫어하거든. 네. 그러면 3배짜리 어떻습니까? 3배. 좋지. 우리나라에는 우리 그런 거 좋지. 우리나라에는 없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없잖아요. 왜 미국의 우리나라 미국의- 지수 대상으로 한 3배짜리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거기까지 또 갔다 왔다. 뭐든지 2배는요 일단 감당이 안 돼. 그리고 그 고퍼스는 더더욱 인버스는 더더욱 감당이 안 되고. 원래 근데 그거를 또 끝까지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안 됩니다. 안 되죠. 이게 ETF는 펀드기 때문에 네. 네. 그 성격이 깎여요. 점점점 자, 레버리지라고 이제 당일에 2배를 추종하는 것, 따라가는 거지. 지수가 뭐 1년 동안 그렇죠. 뭐 2배 올랐다고 해서 레버리지가 2배 오르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 그렇게 알고 있어. 한 번도 안 달라요. 해봐서 그렇게 자, 알고 있었는데. 상한가 갔다가 하한가 책에 나와 있어요. 제 책 읽으셨어요? 이제 여러 구독자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아니 설명 좀 해줘보세요. 그 책을 읽은 사람이 드문데 상한가 갔다 하한가 가면 마이너스잖아요. 네. 하한가 갔다 상한가 가도 마이너스예요. 네? 뭐, 왜? 왜냐뇨? 하한가 가면 이제 10,000원이 7,000원으로 쪼그라들잖아요. 27%만 올라가니까. 그렇죠. 나 무슨 얘기인가? 이 효과가 레버리지에 돼서 네, 계속 네. 줄어요. 이게 예전에 원유가 마이너스 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유 관련된 ETF는 그리고 롤오버 비용이라는 것도 그렇죠. 있어요. 선물 관련돼서. 그렇죠. 그럼 그 비용 계속 깎이면서 뭐 유가 100불 왔는데 예전에 샀던 원유 막 60% 올라 있고 막 100% 올랐는데 60%뿐이 안 올라 있고 이래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거래 건 비용이 아닙니다. 있고 다 있으니까. 혹시 저자 책을 근데 쓰면 또 나책 갖다 주기로 해놓고 왜 안 줘요? 까먹었지? 다음 순서 진행할까요? 네. 까먹었지? 그래서 러시아 짓이 아니어서 여기서 이제 정리가 좀 되는 분위기라고 두 분은 다 보시는 거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장중에 그래도 1% 넘게 빠졌었는데 다행히 뭐 0.1% 마이너스까지 많이 되돌렸습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는 장중에 뭐 플러스도 나고 뭐 플러스로 끝났.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플러스로 끝났죠. 그러더라고요. 뭐 2차 전지만 괴로워하고 있었고요. 오늘은 폴란드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그것도 그렇고 네. 2차 전지는 요즘 걱정 하나가 생긴 게 뭐요? 리튬 가격이 네. 고점이다. 떨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아직 본격적으로 떨어지진 않는데 네. 골드만삭스, 네. 모건 스탠리 네. 하나 또 어디죠? 뭐 BNP 파리바? 아니요. 그 파리바게트. 그런 것들이 이거 나왔지 써야지. 않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말 이거 심하게 아재 개그네. 사과드립니다. 네네. 경계했었는데 넘어갈 뻔했네. 하세요. 계획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고서가 나오기를 네. 리튬이 2024년까지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고점 치고 꺾인다. 이 얘기 나오다 보니까 좀 긴장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들을 믿지 않아요. 유가 400불 간다고 골드만삭스 200불이었나요? 200불이었습니다. 200불이었지. 또 모르죠. 아직 뭐 진행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니, 이게 아니 200년 뒤에. 그렇죠. 아니 그렇죠. 골드만삭스는 좀 의심을 해야 되고 원래. 그러니까 200불 얘기하고 난 다음에 아마 130불에 다 팔았을 거야. 그렇죠. 예.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런데 리튬은 내년 피크가 그 얘기가는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2024년도부터 치고 간다. 다시 이게, 가더라도. 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죠. 전쟁이네요. 진짜 막 이렇게 일단 피크는 한번 나올 것 같은 가능성이 좀 예언자죠, 예언자. 네. 그래서 네. 거기다가 또 4분기에 네. 보통 그 2차 전지 업체들은 재고 조정합니다. 그 보고서들이 지난주인가 지난주부터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소재들이 다 못 가더라고요. 재고주들 예, 예. 그거에 나오다 보니까 약간 무거워지는데 뭐 또 봐야죠. 제가 보기엔 이러다가 테슬라가 또 훅 올라온다. 잠깐 좀 정신 차려 이러고 또 움직일 수도 있죠. 뭐 그렇습니다. 지금 동향은요. 그렇군요. 네. 오늘 시장은 환율이 급등해버려서 조금 걱정은 했거든요.
그래서 요새 환율이 좀 떨어지면서 분위기가 괜찮았었는데 환율이 막 장중에 10원이나 올라서 야 이거 진짜 전쟁인가? 아, 뭐 10원 가지고 놀래. 요즘엔 10원 가지고는 안 놀래죠. 10원 가지고 놀래는 이게 일이야 참 요즘. 이게 진짜 무서운 일. 예전에 환율 하루에 2, 3원 움직였는데 요새는 10원 움직여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아 이게 그런 누나 시대가- 깜. 아니 요 최근 10원 돈도 아니야 요즘은. 저희 강심장이에요 이제 다들. 와, 네. 이제 뭐 그렇군요. 아 건설업종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요새 뭐 사실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은 네. 뭐 레고랜드 아까 일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뭐 건설사 몇 개 무너진다, 뭐 자금 조달 어렵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와서 주가도 좀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어저께 이제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네. 전월 대비해서 한 2.88% 수도권 기준으로 좀 네. 빠졌고요. 올해 누적으로는 한 10.4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농산이 올해 누적으로 네. 10.10%면 실제는 그보다 훨씬 많이 빠져. 많이 빠졌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럼 이 건설업종 다 죽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는 게 왜냐하면 10%가 이렇게 커보진 않거든요. 근데 서울만 봤을 때는 아직 올해 누적으로는 마이너스 8.6% 정도예요. 근데 2008년도 금융위기 때가 마이너스 10% 정도였습니다. 그밖에 안 나와요 실제. 네. 금융위기 때 제가 그때 아닙니다. 금융위 때 군대 있었잖아요. 그럼 금융위기 때 나는 유치원을 다녀가지고. 네? 파리바게트 같은 사건이 또. 네. 네. 그럼 제가 형인가요? 너무 과합니다 지금 약간. 아 이제. 그랬나?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고. 그래서 뭐 그런데 대형 건설사들 점유율은 좀 증가할 거다. 양화? 네. 그래서 요즘 한창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분양 밀어내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11월 달이 역대급 11월 중에 가장 많은 분양률을 기록을 하는 것 같고 네. 전년 대비해서도 한 5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도에는 분양 물량이 좀 줄 것 같은데 이제 대형 건설사와 중소형 건설사가 조금 점유율이 양극화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리포트가 오늘 나왔는데요. 일단 전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36만 세대가 예상이 되는데 23년도에는 28만 세대로 한 23% 정도 감소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대형 건설사 상위 4개만 보면 올해 분양 물량이 22년도 7.6만 세대인데 내년도에는 8.4만 세대로 오히려 10%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감소하는 거는 이제 중소형 건설사가 많이 감소를 할 텐데 그러면 점유율로 따졌을 때는 대형 건설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1%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내년도가 되면 30%까지 점유율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년도에 당장 주택 경기가 회복되지는 않겠지만 그 회복된 이후를 본다면 아마 대형 건설사와 중소형 건설사의 지금의 격차보다 내년, 내후년도에는 훨씬 더 커져 있을 것이다. 더 격차가 벌어진다. 네. 네. 지방 건설사들은 이제 이미 부도나기 시작한 데가 몇 군데 있죠. 네,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상장된 중소형 건설사 중에서도 올해 분양 물량이 연초에 목표로 했던 거를 계속 낮추고 있고 또 증권사에서 전망을 하는 거는 그 회사의 의견보다도 훨씬 더 낮은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미분양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서울도 미분양 터지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대형 건설사가 점유율이 좀 상대적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당장 투자 포인트가 있느냐는 아직 미분양 리스크를 좀 더 봐야 된다는 의견인데 그 미분양 리스크를 보는 바로미터는 아마 둔촌중공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도 결정이 났죠. 3,400만 원? 3,800만 원 정도였던 것 3,800만 같고 3,800이에요? 평당이요? 그렇죠. 한 채가 3,800원 아닐 거예요.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오늘 왜 괜찮으세요 오늘? 이제 네. 야, 근데 둔주가 거기가 우리 일반 보통 우리 얘기하는 이게 이런 말씀은 원래 안 되지만 말하자면 32평. 네. 네. 그게 84제곱미터, 80, 그쵸. 85 차이 안 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옛날에는 그게 분양 평수가 뭐 32평, 34평 이랬는데 지금 한 50평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그걸 옆에 붙는 게 워낙 많아서 요즘 많이 늘거든. 할까요? 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눠서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 지금 대형 평수 갖고 누가 안고 있어요? 아니 대형 평수가 아니라 32평짜리가 분양 전용면적으로 분양 평수로 한 50평쯤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 3,800에다 예를 주차장하고 4,000이다 다. 치면 예. 주차장하고 무슨 네. 뭐 그다음에 피트니스 센터니 맞습니다. 골프장이니 다 들어오잖아요. 뭐 수영장이니 뭐니. 극장도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분양 면적의 일부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면 4천만 원이면 32평이면 한 50평 될 텐데 곱하기 50평 하면 20억? 20억. 예. 20억 사요? 20억?
이거 얼마 안 되네. 뭘. 근데 제가 보기엔 주말에 네. 뭐 보다가 오랜만에 경매 아,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경마 아니죠? 오늘 좀 이상하세요. 죄송합니다. 오늘 조금 이상하세요. 예.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네, 보는데 3회 유찰인데 저 마포 쪽입니다. 10억이 안 되던데요? 네? 3회 유찰 받고 3회 유찰이면은요, 그게 한 번에 20%씩 떨어지거든요. 네. 20%에 또 20%, 또 20%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8억 얼마로 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유찰이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네. 그 뭔가 문제 경매는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아니, 아니. 네. 전체를 볼 수 있는 그건 건가요? 아니고요. 부동산 시장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까지 요즘 같은 때 무조건 3회 유찰 나와요. 나왔다가 이제 막판에 그냥 막판에 가서 이제 눈치 싸움에서 네. 낙찰되는 거는 대체로 그거보다 위에서 낙찰이 돼요. 그건 그런데 근데 그 마포에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고 싶은 게 저는 일단은 바닥이다. 뭔가 이렇게 좀 아니에요, 지금 심리가 더 가야 예, 심리가 경매는 어떤지 더 기다려야 돼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더 기다려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여기 보면 관심 지수라고 있거든요. 누가 많이 얼마나 클릭했느냐. 그렇죠. 클릭 수는 폭발해 있어요. 그러니까. 네, 폭발해 있는데 근데 어느 세월에 그 부동산 경매 부동산 사이트까지 부동산 경매 사이트까지 들어가서 보세요. 나 저 권리 분석할 줄 압니다. 나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선배님. 네. 그래서 나 그냥 그런 동향이어서 네. 이게 참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그런 게 있구나. 대표님 그래서 못하는 게 뭐가 있죠? 다 하는 거. 다 하시는 것 같은데. 못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방송 빼고. 방송을 제일 못합니다. 예? 대단하시네요. 근데 그 둔주를 오늘 그러자도 내 아는 사람들이 둔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네. 얘기를 들었거든. 얘기를 들었더니 거기가 지금 그러니까 부담금이 늘어난 게 1억 8천이라는 거죠. 오. 그래서 다행이에요. 1억 8천 집어넣고 막을 수 근데 있어요. 뭐 그런 분들 걱정할 게 있습니까? 뭐 20억 있는데 부담금 2억이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1억 8천이면 다행이에요. 나 이번에 그렇죠. 둔주가 해결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저게 만약에 잘못하면 학교 갔다 와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경매법정 갔다 와야 되거든. 그럴 수 있죠. 유치권 행사돼 네. 있는 상태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집값 두 채값 몰아내야 돼요. 그리고 산 하나 갖게 돼. 근데 가지고 있는 거 손해 때문에 포기하고 나올 수는 없으니까. 맞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이번에. 어찌 됐든 간에 건설사들은 점유율이 늘어나지만 이게 주가로 연결되거나 뭐 이익으로 뭐 연결될지는 지켜봐야 된다. 당장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네. 결국 이 부동산 경기 지금의 위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이 건설사들의 지금 업황의 모습은 지금과는 좀 차이가 좀 많이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겠죠. 소형사들이 좀 많이 좀 사라진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쌀 때 사면 어떻습니까? 뭐를 사요? 건설사? 건설사. 예. 건설주. 건설사 사주가 저가 되시려고? 이참에? 안 좋다고 그럴 때 사야 그러니까 사주가 되시려고? 아니요. 자, 이건 투자 아이디어를 그냥 혹시 한번 아니 건설사 사면 어떠냐 그래서 나 주식 사는 얘기가 아니라 회사를 산다는 거였어 지금. 오늘 사회자 두 분께서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저희 둘이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속본지 단독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6시에 들어왔다고 하네요. 빈살만 빈살만 왕세자. 일찍 오셨네요. 네, 네. 예상보다 좀 일찍 오셨어요. 한때는 왕세제라고 했던 거 같아요. 왕세제가 많습니까? 모르겠어요. 세자. 무슨 요즘 왕세 잘하고 왕의 아들 세자라고 하지 않나요? CNBC에서는 네.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Mr. Everything.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얘기하나 영어 싶었더니 어려워. 네. 누구 만나기로 돼 있어요?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일단 재벌 총수들 만납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 SK 최태원 회장, 한화 김동관 부회장, 롯데호텔에서 만나는데 롯데 회장이 없습니다.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뭐죠? 왜 굳이 근데 롯데호텔에서 해야 됐을까 생각이 좀 들 아니 정도로. 롯데호텔 묵었으니까 롯데호텔에서. 아니 이재용 회장 근데 만나면 신라호텔에서 네. 회장이 안 나옵니다. 장소만 대해주고 네. 빠지시는 거죠. 장소대에서 난 돈 벌면 됐는데 뭐. 그 중요한 거 얘기해 주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중요한 거 예, 얘기해 어쨌든 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현대차와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 네옴시티에 수소차나 뭐 수소 트램 공급하는 것도 좀 논의를 한다고 하고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회동 준비를 한 달 전부터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주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기업들이. 그리고 뭐 한국전력, 삼성물산,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뭐 그린 수소나 암모니아 공장 네옴시티에다 건설하겠다 이런 거를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뭐 65억 달러 정도 규모라고 하고 25년부터 해서 한 4년 동안 건설을 한다고 하네요. 이런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65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8조 원 정도? 네. 그러니까 1000대 1치면 뭐 6조 5천억이니까 지금 뭐 한 8조 이렇게 되네. 네. 5개 회사 들어갔습니다.
삼성물산, 포스코, 한국전력, 뭐 한국 남동발전 예, 그건 건설사들이 공동으로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크니까요. 네. 왜냐면 하다가 현장 자빠지면 회사 무너지거든. 그렇죠, 그렇죠. 리스크 분산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과 거의 똑같은 대자뷰가 나왔어요. 오늘 보니까. 어떤 대죠? 2019년도 때도 한번 왔다 갔지 않습니까? 네. 그때 사인한 금액 10조. 네, 그때 제일 많이 오른 거 수소 관련주들. 뭐 그다음날 지금도 수소 되게 많이 되게 뭐 테마주잖아요 지금. 오후장에 팍 다 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그때랑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어차피 네오시티가 표방한 게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이쪽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뭐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몇 개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네. 2019년도 10조 지금은 한 2, 30조 써야 맞는 거 아닐까요? 그 단위가 크시네. 3년 만에 2배 올랐어요, 물가가? 단위 그 굉장히 정도입니까? 세시네. 물가 많이 올랐어요. 2, 30조를 그렇게 아이, 무슨 동네 껌 얘기하듯이. 아니 근데 뭐 빈살만 입장에서는 뭐 그 정도 쓸 수 있는 에브리싱이라니까요. 거는 에브리싱. 아무거나 다 하죠. 네. 네. 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또 놓치고 있는 것 중에서 어차피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석유 이제 됐다. 네. 이런 거 안 한다. 네. 라고 뭐 새로운 뭐 어떤 IT 기술 뭐 이런 걸 원하다 보니까 한국에 지금 벌써 이런 쭉 이런 회사들 다 만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어딜 또 만나요, 근데? 재벌에서 말고. 일단 재벌에서만 나옵니다. 네. 그 뒤에 밑에는 안 나오고 아직 안 나오는데 이제 나오는 그걸 알아야지, 사실. 혹시 뭐 SM도 가서 인사는 하지 않을까요? SM? 네. 그 오늘 아까 SM 바로 옆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네. SM 못 들어가 봤어. 네, 예. 들어갔으면 물어봤으면 되는데. 네. 네. 요 단계 보다 보니까 저희가 자, 혹시나 뭐 컨텐츠 쪽이나 아니면 뭐 또 이런 엔터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뭐 혹시나 그러면 뭐 그 공연장 이런 거 뭐 K 컨텐츠를 위해서 뭐 공연장 이런 거 뭐 건설한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35살이잖아요. 그렇죠? 그 예. 네, 35. 한창 아이돌 그거밖에 좋아할 안 나이인데. 됐어요? 네? 그거밖에 안 됐어요? 아, 그 왠지 85년생. 왠지 형 같아가지고. 저기 형 같. 큰애삼촌급이네 나한테. 형 같은데 한참 아이돌 좋아할 나이인데. 군대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엔터나 이런 쪽도 의외로 좀 좋을 수 있다. 뭐 사실 오늘 수소 괜찮았었고 친환경 쪽 괜찮았었고 엔터도 나쁘지 않았었죠. 뭐 이것 때문에 좋았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어차피 조목 장세였습니다. 네, 네. 이게 누구 만나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갑자기 또 내가 롯데호텔 1층 가서 한번 이렇게 하루 종일 있어볼까? 못 들어갈 걸요? 거기는 왜 보안이, 롯데호텔 1층에 못 들어가겠어? 아, 관계없지. 보안이 철저하시고 또 사람 인상 보고 통제합니다. 아유, 내 얼굴이면 되지. 그 얼굴이 안 되지. 무슨 얘기야, 지금.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뭐 내일 가서 롯데호텔에서 두 분 인증샷 찍어 오시는 걸로. 네. 점심이나 저는 먹고 잠실 롯데 가면 네. 돼요. 난 잠실 롯데 가서 찍으면 돼. 그러면 이제 뭐 사실 그 전에 빈살만 방한한다라고 해서 주가들이 또 움직이는 종목들은 꽤 움직였어요. 그러면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제 생각에는 예전 경험들을 보면은 네.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재료 소멸로 반영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커 보입니다. 소음내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렇죠. 네, 네. 만약에 오늘, 정말 오늘 팔았어야 되네요, 그러면? 네, 사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사인을 하더라도 뭐 한 번 슈팅을 했다가 그 다음부터 빠르게 좀 재료 소멸을 하지 않을까. 재료 소멸이죠, 이건. 예. 아 근데 이 아저씨가 네. 나한테 아저씨거든. 이 아저씨가 네. 형님입니다. 우리나라 게임주들 원래 많이 사지 않았어요? 그렇죠. 벌써 다 2대 주주 돼 있죠. 그러니까. 넷마블, NC, NC부터. 예. 네. 네. 뭐 넥슨도 샀나 그렇죠? 넥슨요, 넥슨. 네, 예. 샀잖아요. 근데 그쪽은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NC 소프트는 이미 다 받아서 움직임이 없나? 더 줄 수도 있겠죠. 뭐 잘해보자. 그러면 근데 NC 소프트는 조금 이제 판이 바뀌는 게 어제 마이크로소프트 CEO랑 대동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엑스박스로 들어가는 모바일 말고 콘솔 쪽으로 네, 콘솔. 예 엑스박스 쪽으로 들어가는 쪽에 대한 협업이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아 그건 빈살만 이슈가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게 연장돼서 우린 빈살만 이슈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차피 이 형이 한 번 쏘면 크게 쏜다며. 그게 쏘죠. 네. 그때 들어갔죠. 3조 단위 뭐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것도
관건입니다. 관건인데 이제 직접 뭐 만나느냐 이거는 아직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예, 근데 뭐 잠깐 30분 만나고 그동안 다 얘기했지 종이 줘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30분이 아니라 3분 만나겠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리 얘기가 됐는지 이런 건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뭐 내일 또 지나가 봐야 되겠죠. 이게 롯데 호텔을 못 들어간다 그거죠? 저희 얼굴 이거 얼굴 갖고 못 아니 하고. 그 입구에서 기다리죠. 그럼 네네. 차 내리는데 거기서 딱 이게 제복 딱 입고 기다리고 있으면 누구 오는지 다 알잖아. 사진만 놓고 보면. 되게 적극적이시네요 오늘. 네. 예, 목사님께서.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재료 소멸 여기 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좀 내리고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았고 기관 개인들은 조금 팔았는데 뭐 개인들이 아까 뭐 인버스 가장 많이 샀다 뭐 그런 이야기 네. 하셨는데 최근 한 달 동안 네. 누적으로 보면요. 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 요 곱버스라고 하죠. 곱버스. 요거를 6,4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고, 근데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가 한 12%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샀다라면 뭐 20%대 손실이 나고 있는 거죠. 아이고. 네, 근데 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뭐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 달 전 시점으로 돌아갔을 때 네. 우리가 어떤 생각이었나? 네. 그때 한창 이제 레고랜드 사태 터지고 그렇죠. 채권 금리 폭등하고 한전채 막 금리 올라가고 해서 뭐 이제 진짜 끝장날 것 같은 가장 공포심이 극대화됐었을 때 아니었을까요? 지난달 10월달 중순 말 이쯤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네. 정말 가장 공포스러울 때 우리의 감정이 가장 극단에 치달을 때 했던 투자사 결정이 네. 지나고 보면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과 네. 돈 잘 버시는 우리 버핏 형님 네. 같은 경우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어려운 시기에 주식을 12주나 샀지 않습니까? TSMC도 사고. 그렇죠.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럼 그때 주식 사실 생각 하셨나요? 저요? 네. 저는 했죠. 생각은 주식 살 수 있어요? 그럼요. 저 주식 왜 못 사요? 주식 살 수 있죠. 살 수 있어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네. 네, 뭐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게 다 그때 무서울 때 사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항상 이 감정적인 의사결정은 뒤돌아보면 항상 이렇게 틀린 의사결정이었을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지금- 굉장히 공포스럽기 때문에 이제 고버스를 샀다. 근데 그게 잘못된 판단이었다. 지금은 약간 어제 연준에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연준 인사들도 너무 이제 앞서 나가지 마라. 우리가 속도 조절한다 그랬지 낮춰준다 그랬냐.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되는 시장? 막 약간 사람들이 들떠 있거든요. CPI 7.7 나왔어 막 이렇게 막 호들갑 떨고 있는데. 그래도 아까 김민수 대표님 얘기하면 레버리지를 사야 되는 판일 것 같은데. 또 저희는 그렇죠. 근데 뭐 내용은 맞잖아. 그렇죠. 내가 맞잖아요. 어차피 그때도 매매했고 지금도 매매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네. 분위기는 많이 바꾼 게 뭐냐면은 호가들이 살아나요. 종목들이 네. 예전에 그때 같은 경우는 보고 있으면은 중소형 쪽에 벌써 주가는 다 쳐져 있는데 호가가 무슨 예전에 이런 종목이 아니었으니까 시총이만 2천억 됩니다. 근데 이런 호가 보면은 가장 많은 게 700주 밑에 사자 호가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뭐 1000주도 안 돼요. 이랬던 게 거래가 살아난다. 살아납니다. 약간 좀 붙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데이터 보니까 예탁금이 이제 51조까지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바뀌면 또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이 바뀌면 또 거기에 맞는 반응이 또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좀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신가요? 막 이렇게 막 환희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근데 또 환희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그래요? 네. 환희 되게 막 들떠 있는 사람이 많으면 그렇죠. 제가 그런 사람으로 가는 거죠. 이제 딱 표현이 그런 거죠. 뭐 네. 이제 뭐 네네네.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들떠 있는 사람이 많으면 아까 이야기랑은 또 반대되는 그렇죠. 개념이잖아요. 예. 공포스러운 사람이 많으면 뭐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공포의 벽을 타고 그러고 그런 거 모르세요? 되게 멋있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마무리 못 지으시네요. 아이고, 예. 그 언제적 얘기를 아직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더 간다 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아직은 그럴 때는 아니지 않을까요? 지금 코스피가 2,500도 안 되는 상황이라서 네, 좀 더 간다. 바닥에서는 좀 반등을 했지만 전고점이 2,554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전저점 계속 내려가고 있고, 그러면 전고점까지 왔고, 지난달
잠깐만 얘기하잖아요. 잠깐만 좀 아, 들어보세요. 들어보죠. 어쨌든 7, 8월 달에 반등이 10%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15% 반등이 나왔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오른 만큼 오른 거 아닌가요? 점점 더 올라가겠죠. 아, 이게 폭은. 네. 폭이 더. 네. 그래서 하여튼- 더 위로 갈 수 있다. 공포의 감이 컸기 때문에 위로도 열려 있는 이런 상황. 이거 말 조심하세요. 내가 다음 달에 확인해 볼 수 있어. 저 지우겠습니다. 네. 네. 녹화본 지우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건 어때요 요즘 개인 그 신용 잔고하고 예탁금하고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때 한 47조까지 훅 내려갔었어요. 네. 아 주식 안 해. 이러고 갔다가 네. 지금은 또 그 사이 시장 올라오니까 51조까지 오늘 올라와 있고요. 아, 늘었네. 네. 다행이네 그렇네요. 그럼. 네. 신용은 한 16조대에서 거의 횡보하다가 지금 약간 올라와 있으면 16조 3천억, 4천억 이 정도까지 살짝 올라와 있는데 그 신용은 후행 지표잖아요, 근데 그죠? 후행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신용이 좀 올라와야 중소형주가 삽니다. 그렇죠. 네. 음. 그래서 그게 이제 코스닥이 조금 돌아가면서 같이 약간 늘어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사람들이 긴가민가해요. 그래서 호가는 조금 동향들은 좀 바뀌었는데 이게 막상 확 열리지도 않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또 연말까지 뭐 금투세 얘기도 있고 양도세 이거 어떻게 되느냐 막 아직 그러다 보니까 약간 혼돈의 시기. 이런 금투세는 뭐 유예될 것 같던데 보니까. 돼야죠. 네. 어제 하도 열을 내가지고 오늘은 그냥 난 될 차분하게. 거라고 봐요 네. 금투세는. 네, 어쩔 수 없어요, 저건. 그러면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게 고버스인데 고버스는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두 분? 일단 아까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이 파생이 들어간 네. ETF 같은 상품은 네. 오래 들고 있으면 절대적으로 이제 불리하기 때문에 네.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차라리 한 배짜리를 2배 규모로 사는 게 돈이 없잖아요. 똑같이 한다면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면 안 되죠. 아니 그 근데 정도로 아니 많이 예를 들어서 아니죠. 내가 이제 100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으로 더 많이 먹고 싶어서 그거를 2배짜리를 사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2배 그렇다면 산다는 정말 거는 일시적으로만 하는 거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단기적인 시장 방향성을 맞춘다는 시도잖아요. 네네. 그런 건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고포스를 매매하시는 분들이 네.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내가 내 자산 규모에 네. 뭐 이 정도 그냥 빨리 매매한다 싶어서 트레이딩용으로 많이 하신다고 하게 되면 솔직히 1억 미치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걸로 그냥 매매를 하십니다. 근데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조금 많이 온 것 같은데 그러면 주식도 있습니다. 해지용으로. 그렇죠. 한 뭐 10% 20%만 또 들어가는 거. 네. 근데 아니 주식 팔면 되지 뭐하러 해지를 해요? 하죠. 왜냐면 네. 이렇게 올라왔는데 혹시나 또 흔들리게 되면 네. 그럼 주식 팔면 되잖아요. 팔기 싫으니까요. 더 할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네. 주식은 장기적인 관목을 통해서 쭉 끌고 가시는 거죠. 아. 근데 근데 이번에 가면 어디까지 간다고 봐요? 그거는 네. 나 이거 책임 안 물을게 이건. 네,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제 우리 또 차티스트님께서는 우리 이진우 이 차티스. 네, 이 차티스트님께서는 누구? 이진우 소장님이라고 이 소장님이요? 네, 네. 아주 또 대가시죠. 네. 차티 2,700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2,700도 간다. 네. 딱 정확하게 황금 비율 61.8%를 아. 찍었다. 야. 네, 거기서 돌리는 자리다. 그러면 거기서 또 50% 비율을 보게 되면 한 2,700은 갈 것이다. 뭐 이렇게 2,700. 예,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2,700에 팔아야 되겠네. 근데 그또 자기 말은 결국 안 하고 남의 얘기만 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2,550부터는 좀 이제 경계감을 가지려고. 정고점 넘어가면 경계감을 갖자. 원래 2,300에서도 경계감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 참 경계감은 항상 있는 거잖아. 네. 근데 확인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비싸게 따라가는 경향은 있어도 그래도 시세에 맞게 쫓아가야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마디마디는 좀 조심하면서 보기는 하는데 또 뭐 별 저항이 없다. 또 다음을 봐야 되겠죠. 네. 네. 일단 외국인 수급이 거의 좌우를 하고 있어서 뭐 올라오는 거 보면 외국인 수급 들어온 날은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날은 또 빠지고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또 계속 또 들어올지도 그게 사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달러가 약해지면 기술주도 올라가서 분위기 좋아지고 그렇죠. 원화도 강해져서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시장도 오르고 그렇죠. 최근 보면 낙폭과대주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낙폭과대주들 어떻게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거 한번 생각. 네. 제일 좀 보고 관리
일까? 네, 알려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만 안 사면 돼. 그 자료실에 세팅해서 한번 올려주십시오. 네, 이렇게 저기 할게. 네네. 예, 공시할게. 근데 제일 좋은 예. 방법은 네. 지금까지 이제 그런 거 많이 썼거든요. 네. 약포 크고 네. 고무에도 꽉 차 있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타겟이었죠. 네. 그런 것들 그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처음으로 바닥에서 올라올 때 보면은 그런 것들이 하는 사이에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누가 두산 인프라코어가 그러니까.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이런 시총 몇 조짜리가 이렇게 올라올 때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한 달 동안 60% 넘게 네. 올랐어요. 거의 최저점에서는 2배 가까이 났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와 네. 이것도 고무도 꽉 찬 종목이었거든요. 음. 중국 안 돼 이러면서 보다는 게 이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네. 게다가 또 저희가 카카오만 얘기하면은 이러지 않습니까? 네. 카카오페이 올라오는 거 보세요. 카카오페이 상한가도 들어갑니다. 오늘도 올랐어요. 카카오 계속 좋대. 요즘 또 그렇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한때 성장주는 거의 뭐 학을 찔듯이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극단적인 심리에서 거의 뭐 야 이런 거는 언제 올라오겠어? 뭐 무슨 종목 상담 코너에 가도 무조건 카카오 얘기만 하면 무조건 X 누르는 이런 무조건 그거 있잖아요. 네. 예. 이런 상황들 쪽에서 거기서 이제 반전의 기회가 나온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주식은. 그러니까 이거 뭐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이 당분간은 조금 더 이어진다고 보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노리는 거는 그런 거죠. 낙폭 그러니까 컸던 것들이. 낙폭과대가 이제 어느 거냐를 물어봤으니까 네.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예요. 낙폭과대는 대부분 성장주 쪽이었죠. 성장주를 보자. 예, 성장주 쪽이 근데 돌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금리를 안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빠졌다 보니까 무슨 고점 대비 70% 80% 이런 것들 종목들이 이제 변화가 나오는. 그러니까 낙폭 월봉 보게 되면 저 밑에까지 갔던 게 봉 하나 정도는 살려주는 정도. 하나 살려주는 네, 정도. 이렇게는 나와야 그 다음에 또 그럼 봉 하나 살려줬으면 그때부터는 당분간은 또 쉬겠네. 봉 하나 살려주고 이제 십자 나오겠죠. 관망하다가 좀 한숨 돌리고 이제 포지션 좀 정리하자. 라는 쪽에 한번 돌리고 분위기 봤더니 또 그래도 그러니까 공매도 할 건 이거밖에 없네. 또 들어오겠죠. 또 공매도 들어온다고? 그럴 수도 있겠죠. 어차피 완전. 그쪽에서는 맛집으로 통하니까요. 카카오 계신 분들 참 힘들겠다. 근데 뭐 금리 나도 카카오 게임에서 100주 있잖아. 힘들어 죽겠어. 자 이제 하나 올라갔고요. 예, 카카오 네. 게임즈 하나 올라갔고요. 네. K뱅크 내년에 아우, IPO 힘들어 한다고요? 죽겠어요. 네. IPO를 못 합니다. 연내 못 하고요. 네. 내년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또 내년 안에도 할 수 있을지는 또 모르죠. 음. 네, 인터넷 은행 2위잖아요. 1위가 카카오뱅크인데 아무래도 카카오뱅크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2위 잠깐만. 세 개가 있나요? 토스까지 세 개. 토스가 들어왔죠. 토스 네. 말고 하나 더 들어오지 않았나요? 토스가 토스는 흑자전환 했던데요. 음. 네 이번에 대단합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세 개입니다. 네. 2위라고 하기엔 너무 좀 뭔가 이상한 느낌인데 장사는 잘하고 있나요? 장산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일단 목표했던 밸류가 좀 너무 높았던 것 같아요. 이때 카카오뱅크가 왜냐하면 그렇죠. 카카오뱅크를 봤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이제 상장 당시에는 네. 글로벌 핀테크 기업 평균 PBR 7배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PBR, 네. PER 말고. PBR로 7배를 은행주 PBR은 0.5배? 그렇죠? 그 그렇죠. 정도 0.5배. PER은 대충 그래도 한 세 배? 3배, 4배, 2배? 뭐 그런데 PBR 7배.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은행주들이 PBR 한 0.4배, 5배 이렇게 받고 있었잖아요. 네. 별이가 굉장히 저 커서 기억나는 네. 게 작년 재작년에 하나은행 PBR 0.3배 봤었던 것 같아요. 네. 크게 안 벗어났습니다.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0.34배예요. 네. 은행주들이 다. 그래서 지금은 근데 카카오뱅크가 이 시중은행과의 격차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PBR 한 2.5배 정도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K뱅크도 목표로 했던 시총을 못 받는 거고 2.5배인 카카오뱅크보다도 더 낮게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전에 투자했던 뭐 투자사들도 문제고 해서 지금은 뭐 시장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 연내하는 거는 좀 무산이 된 것 같습니다. 무산됐다. 모든 건 타이밍이죠. 그 인생도, 이게 결혼도. 아이고. 아니, 제가 굉장히 뭐 결혼이야 타이밍이죠. 그- 좀 지나면 못하니까. 친한 선배가 이게 결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는 게 아니다. 결혼할 때 돼서 만난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할 때쯤에 만나는 사람. 그렇죠. 그 명언인데요? 타이밍. 명언이잖아요. 아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된다가 된다. 그렇게 된다. 아 그렇게 된다. K뱅크도 사실 조금 1년 반 정도만 서둘렀어도 1년만 아니 1년? 아니 6개월? 그런 회사들 많죠. 근데 그렇죠. 네. 근데 K뱅크는 그때 아마 상장할 저기 내부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었을 거요. 1년 전에. 그것도 그렇고. K뱅크가 실적이 그렇게 좋긴 했어요. 아니 모르겠어요. 카카오페이도 적자고 그리고 작년 이게 재작년에 적자인 기업들이 우수수 쏟아졌는데 아 그래도 그 카카오페이하고는 또 좀 다르니까 분위기가. 또 K뱅크가 원래 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네. 빗썸이죠 이게. 빗썸이랑 연동돼 있지 않습니까 이 계좌가. 아닐걸요? 빗썸이 빗썸이 농협인 것 같습니다. 빗썸은 농협이고. 업비트가 이걸? 업비트가 K뱅크. 이번에 업비트가 예. 농협에서 K뱅크로 옮겨갔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위축돼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재미 많이 봤었거든요 예전에는. 네. 또 거기서 들어갔다 나왔다 수수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아마 이런 것도 하나의 또 좀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뭐 돈을 무지하게 떼돈을 번다 그러대요. 네. 그거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되게 경쟁이 심했대요. 그 입찰할 때. 예. 근데 그렇다고 또 전통 은행들이 그거 한다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또 해야 되나 싶기도 했는데 그래도 그냥 이미지가 딱 디지털 뱅크다 안쪽이다 보니까 된 것 같긴 한데요. 이거 자본 얘기는 다 끝났죠? 자본 증액하는 문제는 다 끝났죠? 잘 모르겠습니다. K뱅크요? 예. 그 자본 중에 증자? 게 있었는데 증자?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그렇죠. 은행은 무조건 증자를 해야 되니까. 해야 되죠. 덩치 늘리려면 해야 네, 되는데 무조건 자본금 곱하기 20배 이게 덩치니까. 레버리지 키워서. 네. 예. 근데 아직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참 오늘 처음 본 이슈여가지고요. 네. 요새 은행 뭐 K뱅크를 떠나서 이제 기본적인 은행주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은행주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려했던 게 지금 네. 이 가계부채가 조금 논란이 되면서 또 네. 금리도 올라가니까 가계부채 증가율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금리는 올라가면 좋지만 증가율이 확 떨어져서 가계 대출 잔액 자체가 줄어버리면 이자 수익이 줄잖아요. 네. 근데 그걸 기업 대출이 많이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가계 대출이 뭐 1,800조라면 기업 대출이 한 2,600조 훨씬 더 규모가 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업 대출에서 요즘에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는 게 너무 기업들이 어렵다 보니까 금감원에서도 그렇고 은행에서 좀 역할을 좀 많이 해주라. 그래서 대출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물론 부실이 늘어나는 건 조심을 그러니까. 해야겠지만 그게 좋은 걸까요? 아직까지는 그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뭐 알 수 없죠. 뭐 일부에서 내년에 큰일 나는 기업들 나온다 막 이런 이야기를 좀 해가지고 사실 지금 가만히 엎드려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대출이 늘어난다. 이익 좀 더 벌려다가 큰일 나진 않겠죠? 안 나겠죠. 근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다 근데 저 같으면 뭐 은행이 어쩔 수 없다 쳐도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안 할 것 같은데요. 은행주요? 네. 네. 은행주는 원래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상장되어 있고. 근데 지금 연말이지 않습니까? 네. 배당 수익률이 요즘 막 7%. 그러니까 은행주는 원래 배당 보고 하는 데니까. 은행주가 배당 수익률 7%요? 그 정도 나오죠. 아닌데 4%, 5% 작년에 규제했을 때가 5%에서 너희 충당금 쌓아라 배당하지 마라 해서 4% 후반이었는데 지금 7%까지 배당 성향 그대로 따지게 되면은 네네. 올해도 벌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그래서 아마 지금 계산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네. 근데 왠지 네, 그렇게 같지는 안 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니 작년에 예를 들면 1,000원 줬다가 네. 올해 주가 떨어지면은 500원으로 깎는다고? 아니, 그래서 그게 배당 아니고. 성향을 4%로 맞춘다고? 이익 난 거에 배당 성향 그대로 두고 주가는 뭐 정체지다 보니까 올라가죠. 배당. 아 이익 난 거에 뭐 10% 이걸 그냥 준다 이건 아니다. 예, 그거죠? 예. 그거는 조정이 들어가겠죠. 충당금도 쌌겠죠? 아마 더 쌀 것 같습니다. 네. 충당금 쌓이죠. 계속 지금 상황에서 안 살 수 없죠. 내년 경기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그 중요한 거는 은행주는 함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왜죠? 재미가 없. 매번 싸대요. 아니 주식을 재미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냉정한 이성적인 판단. 주가를 보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좀 시장이 올라가는데 그럼 내 계좌 열어봤는데 그대로예요. 네. 시장 올라가는데 그대로. 네. 그 아니면 또 시장 빠지면 이거는 네, 은행주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은행 관계자, 뭐, IR 알겠습니다. 관계자분들 네. 은행주 하는 거 아니라고 합니다. 피디님이 이만 마치래요. 퇴근하십시오. 이거 무자르듯이 그냥 딱 예. 네. 뭐 내일은 1시간 늦게 출근하시는 거 아시죠?
다들 대표님은 출근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시간 늦게 수능입니다. 그렇죠. 네. 뭐 방송도 1시간 늦게인가요? 거의 뭐 저희 제 방송이 목요일 아니라서. 방송이요. 네. 네. 연합뉴스 연합 인포맥스 라이브는 정상적으로 정상- 저 진행. 형은 제대로 하겠죠. 아침에야 뭐 늦으면 몰라도. 네,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네. 네,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